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한번 보겠습니다. DI가 오늘 지금 현재는 8% 정도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고가를 따져보면 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상승한 내용을 보잖아요. 이따가 제가 분봉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겠지만, 그쵸, 시가의 강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다가 고가 돌파하고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잡을까, 그게 아니라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갔다. 근데 신고가를 갔다는 건 주가가 올랐다는 거고, 올랐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깜빡거리면서 숫자가 바뀌고 있죠. 저기 이렇게 제가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 그리고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대략 한 2달 정도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자, 근데 이 기간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105%다. 그쵸?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까는 건, 그쵸, 여기 손실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운 잡아서 종목 하나 잡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해를 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가 된다면 아마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이고요. 지금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 자, 보세요. 원래 제가 3종목 이상 잘 안 하는데 오늘은 5종목이나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투자증권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럼 시가 체결 시키겠다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화, DI, GST, 사피엔 반도체, 금양 이렇게 진행됐죠. 자, 어떻게 됐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한화투자증권, 자, 보세요. 2월 초에 매수하고 매도 한번, 그쵸? 2주 걸리지 않죠? 9% 수익 보고 나왔죠.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서 오늘 13%대 급등. 뭐 물론 장중에는 더 크게 급등을 했겠지만 고가에 잡을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고가에 내가 정확하게 잡아서 매도하겠다 이 생각만 버리더라도 내가 뭐 장기 보유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예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DI,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DI인데 오늘 시가 매수한 내용이 있죠. 아직 보유 중입니다. 원래 매도가 되면 S로 이렇게 딱 찍혀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분봉 타점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죠. 시가 매수 떨어졌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아직까지 보유 중. 근데 만약에 고가에 못 팔았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고가에 못 팔죠. 이거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딱 보이죠? 고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여기서는 저항을 받겠지 생각을 하더라도 고가에 잡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고가에 잡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큰 시세를 놓치기 마련이고, 그리고 저가에 잡을 생각을 하다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 진짜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매매를 내가 하는 방식, 즉 어느 타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GST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쵸, 오늘은 그 매매한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서 매수하고, 그리고 뭐 매도 한번 잡혀 있죠. 매도 한번 잡고 7%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매수하고 오늘까지 매수해서 20% 수익을 보고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반도체입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한 1000분 정도까지만 입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입장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무료로 진행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종목과 계좌 인증을 모두 끝냈습니다. 뭐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DI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DI의 재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네이버의 뉴스 공식 탭입니다. 자, 보세요. DI HBM 장비 납품 기대 AI 반도체 밸류체인 다크호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처럼 올라갈까요? 좀 그러기는 어렵겠죠. 한미 반도체처럼 가려면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처음부터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1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될까요?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쪽에 있죠. 즉 시장의 돈이 반도체 쪽으로 다 흡수되고 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가 잡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추세를 이탈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가 물리더라도 간다. 그렇죠? 물리더라도 간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물렸을 때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시세의 초입 구간, 즉 큰 시세가 나오는, 대시세가 나오는 주도주군의 파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실 저는 이 내용이 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같이 통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만약에 선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과 같은 시세,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DI의 오늘, 그쵸, 뭐 지금 또 저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DI의 오늘 시세, 그쵸, 18%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세, 이런 시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봤더니 실적이 좋아, 주가 올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모르는, 즉 세력들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데, 우리는 고가 잡지 말고 저가 잡지 말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하고 같아요. 제가 DI만 매매한 게 아닙니다. DI 가지고 제가 오늘 시가에 공략해서 뭐 지금 현재 한 6% 정도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세는 9%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쪽과 엮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정확하게 제가 2월달, 그쵸,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이어갔고, 그쵸,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해서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32%의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HLB, 굳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보세요. HLB 바이오 종목이죠. 어떻습니까? 매수 그 다음날, 그쵸, 한 4일 정도 기간 동안 31% 수익 보고, 제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죠. 추세가 유지되는 한 나는 계속해서 매수한다. 즉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판단이 만약에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장의 돈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쵸, 언제든지 내가 가진 만큼의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오늘 DI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서 고가 매물 맞고 상한가도 안 가고 내려온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올렸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HBM 관련된 새로운 주식에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가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근데 DI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의 원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쵸? 앞을 반영하니까. 하이닉스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굳이 보여줄 필요 없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그쵸, 어떻습니까? 1월 달에 시장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매매를 해서 6% 10% 수익 보고 나오지.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는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하지만 코리아 FT 같은 거 보잖아요. 이 구간에 2월 초 들어서 제가 다 매매를 한 거예요. 코리아 FT 오늘 내리죠? 오늘 그냥 매도할 겁니다. 큰 수익 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고가를 내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2월 초에 제가 신고가 구간 공략해서 몇 프로, 28%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왔다고요. 시장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시세, 그리고 좋은 부분을 시세가 앞당겨서
반영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DI에서 어떤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호평을 내렸고 그쪽으로 납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HBM 장비 납품 기대. 근데 DI는 어디예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입니다. 그렇죠?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근데 제가 매매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고 한번 쉬고 돌파 확인하고 매수해서 오늘 수익 구간에 들어가죠. 오늘 그냥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들어가서 음봉 딱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종가상 빠지면 저는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10억 만들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원래 제가 이거 1000분까지만 받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쵸,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좀 그래서. 근데 인원이 너무 많고 뭐 어차피 저는 그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그쵸, 채널만 키우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변화의 원리,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2주라 그랬죠. 2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2주 동안 내가 물려있다? 그러면은 매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주 안에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정해야 된다. 그쵸?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와 선반영, 이 구조에 대한 부분. 그쵸?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앞을 선반영한다. 그 앞이 뭘까요? 좋아지는 부분. 그러면 그 좋아지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그렇죠? 가격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강하다는 흔한 주식시장의 통념이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강한 종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